대한민국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심지어 이게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확실히 전반 초반에는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어요. 다만 이재성 선수의 헤더골, 선제 득점 이후론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고 이 득점을 기점으로 우리가 편안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날 홍명보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이명재, 김민재와 조유민의 센터백 듀오, 오른쪽 서령우, 3선에 황인범과 박용우, 2선에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최전방 주민규가 배치됐습니다. 역시 홍명보 감독 시스템의 노림수는 이날도 측면 위주의 공격이었어요. 양쪽 풀백, 이명재와 서령우가 하프라인 인근까지 높이 올라가고 황인범 역시 이들과 함께 전진합니다. 박용우는 후방에 있으면서 가운데에 떨어지든 다른 센터백들의 자리로 내려가든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면 대한민국의 공격 포메이션은 3-4-3 포메이션이 되죠. 축구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이 3-4-3은 측면 위주의 공격을 중시하는 시스템이에요. 볼이 하프라인을 넘어갈 경우 넓게 벌린 풀백들은 높이 올라가 파이널 서드 인근까지 전진하고 기존 위에 있던 윙어들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옵니다. 양쪽 풀백들의 오버래핑, 언더래핑 지원을 바탕으로 윙어들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각도로 골문을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것과 비슷한 시스템을 많이 썼던 게 이전 토트넘에서의 콘테죠. 콘테는 풀백들의 적극적인 전진, 안쪽으로 좁히는 윙어의 플레이를 강조했었고 후이 손흥민 선수도 이때 자신의 득점력을 두고 콘테 감독님의 3-4-3 시스템 덕분에 당신의 득점력이 좋았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치명적인 단점, 지금 현대 축구에서 잘 쓰이지 않고 감독들로부터 선호받지 않는 이유가 있죠. 3-4-3은 측면에서의 공격력을 강조하지만 그와 반비례해서 중앙 방향에서의 영향력이 감소합니다. 다른 포메이션들, 예를 들어 3-2-4-1 같은 경우엔 중원에 최소 4명, 위에서 공격수가 떨어지거나 윙어, 풀백이 중원으로 좁히면 많게는 5명의 미드필더 숫자를 확보할 수 있는데 반해 이 3-4-3은 측면 공격이 중요하다 보니까 윙어나 풀백들이 안쪽으로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엔 미드필더 2명 정도가 한계죠. 미드필더 숫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4-3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공격 방향이 중앙으로 세팅될 수가 없고 결국 측면 위주로 공격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날 대한민국의 공격은 중앙 방향에선 유의미한 부분이 많이 없었고 대부분 양쪽 측면, 특히 왼쪽 측면으로 많이 진행됐습니다. 전반에는 황희찬과 엄지성, 후반에는 배준호 선수가 주로 위치했던 공간이죠. 우리가 이렇게 3-4-3 시스템을 쓴다면 이걸 살리기 위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3-4-3을 쓸 때는 우리가 중앙에서의 공격을 다소 포기하는 대신에 그 이상의 효과를 측면에서 얻어낼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스템 성공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전방 바깥에서 안으로 좁히는 윙어들이에요. 이 윙어는 기회를 잡았을 때 반드시 골문을 바라보고 대담한 슈팅,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파이널 서드까지 올라갔을 때 허무하게 볼을 뺏겨서도 안 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선수들, 지원으로 올라온 풀백이라든지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위해 서포트로 빠진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라든지 이런 동료들과 좋은 연계를 보여줘야 하죠. 오늘 이 왼쪽 윙자리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교체로 들어온 배준호 선수였습니다. 요르단전에서 배준호는 후반전에 들어가서 대략 약 45분 정도만 뛰었지만 그가 왜 대한민국 윙어의 미래라 불리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증명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3-4-3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 두 가지, 윙어의 안정성과 대담성, 이 두 요소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먼저 안정성, 이건 배준호의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날 배준호는 29개의 패스를 시도해서 29개 모두 성공,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뒤쪽에 있는 센터백이나 6번도 아니고 앞쪽에 있는 공격 자원, 윙어가 이런 패스 성공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또 자신에게 볼이 왔을 때 이걸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느냐, 즉 터치와 관련된 지표도 상당히 좋습니다. 배준호에게서 38개의 터치가 나왔는데 이날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터치들을 대부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측면에서 팀의 볼 소유를 유지하는 데 일조했죠. 스토크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배준호는 소속팀에서도 전방 자원들과의 순간적인 연계, 특히 왼쪽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동료들에게 자연스럽게 툭 패스를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는데 이날 요르단전에서도 그런 장점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아래쪽으로 빠져주는 오영규, 위로 올라가는 이명재, 측면으로 서포트를 나가는 이재성, 이런 선수들과의 연계가 돋보였어요. 그 과정에서 오영규의 득점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죠. 또 두 번째 포인트, 윙어의 대담성. 어쨌든 이 시스템에선 윙어가 안으로 좁힌다는 것, 그리고 역발 윙어가 자신의 주발로 골문을 향해 슈팅하기 좋은 각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배준호도 양발을 모두 잘 쓰긴 하지만 오른발을 더 선호하다 보니 이날 경기에서도 대담한 슈팅을 몇 차례 보여줬습니다. 특히 측면에서 볼을 잡아 돌아섰을 때 상대 수비가 붙으면 그걸 수려한 드리블로 녹이고 적극적인 박스 침입을 가져가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터치라인 근처에 우리 선수들이 많이 몰려있고 이 때문에 요르단의 수비도 이쪽으로 많이 붙어있어요. 이 상황에서
배준호가 볼을 잡는데 순간적인 돌파를 가져가면서 요르단 수비 2명 사이의 공간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이 돌파에 당황한 수비가 서둘러 다시 따라붙는데 배준호가 이 2명을 또 한 번 녹이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움직임을 보여주죠. 2명의 협력 수비를 2번이나 뚫은 배준호는 박스 안으로 들어온 뒤 예리한 유효 슈팅까지 때립니다. 이게 키퍼에게 막히긴 했지만 3-4-3 시스템에서 측면 윙어에게 바라는 플레이, 적극적이고 대담한 공격 시도 그 자체였어요. 이게 사실 온더볼이 좋은 윙어라서 가능한 플레이인데 지금 현대 축구에서 선호하는 윙어의 유형이 상대 수비 라인에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 볼을 잡고 움직여서 그 수비의 균열을 만드는 선수잖아요. 왜 지금 유럽의 여러 클럽들이 배준호를 주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배준호가 온더볼 능력이 좋고 드리블 능력에 장착한 선수다 보니까 상대 수비도 시간이 갈수록 배준호가 볼을 잡았을 때 위협적이라는 걸 느끼고 수비를 하러 따라붙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배준호가 수비를 끌어가면 끌어갈수록 다른 동료들에겐 공격을 할 여유, 즉 더 넓은 공간이 생기죠.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배준호가 측면 하프스페이스 인근에서 볼을 잡아두고 있어요. 이후 볼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들을 흔드는데 보시면 상대 수비의 시선과 움직임들이 전부 배준호가 있는 곳으로 향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끌어들인 배준호는 뒤쪽에 넓은 공간을 차지한 이재성에게 패스, 이 볼이 위로 올라온 황인범에게까지 전달되면서 앞쪽이 열린 상태에서 황인범의 중거리 슈팅까지 나옵니다. 꼭 드리블 돌파가 아니더라도 한쪽에서 볼을 잡아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고 다른 동료에게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야말로 현대적인 윙어의 플레이였어요. 현재 배준호 선수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와의 연계가 되고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잡아줄 수 있으면서 기회가 됐을 때 강력한 온더볼 침투로 상대 수비의 균열을 만들 수 있는 윙어. 게다가 2003년생 어린 선수라는 걸 감안하면 여러 클럽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배준호 선수만 얘기했지만 이날 경기 전체적으로 서령우, 오영규, 이재성 여러 선수들이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전반전 초반에 그 조금 아쉬운 부분들만 개선한다면 앞으로 좋은 경기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배준호 선수는 제가 축구 팬 중 한 명으로 너무 좋아하고 기대하는 선수라 지금도 물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이번 경기나 앞으로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주목,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